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질적 연구 방법론을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유튜브에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또 한 번씩 좋아요라는 그것도 한번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질적 연구에 접근할 때는 좀 마음 편하게 쉽게 접근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또 제 제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질적 연구 방법 강의를 듣고 알면 알수록 어렵고 낙심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을 학문적으로 모를 때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적 연구 방법을 학문적으로 알고 내가 그것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조금 낙심될 수 있고 내가 과연 해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떤 학문이든지 내가 모를 때는 쉽게 접근하는데 조금 알고 나면 내가 과연 하겠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질적 연구를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제가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과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할 때는 표본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표본을 영어로 샘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맞는 전체 그룹을 모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을 전체 다 연구에 참여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인원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집단 중에서 내 연구의 주제를 대표할 만한 대표적인 대표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을 추출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표집이란 말합니다. 샘플링이란 말합니다. 그 표집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연구 참여자로 선택한 또는 피실험자, 양적 연구에서 피실험자 말하죠. 피실험자나 또한 연구 참여자로 선택한 그 사람을 표본이라 샘플이라 이래 말하죠. 그럼 우리가 그 샘플을 구했다면 이 샘플을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는 현장 관찰과 두 번째는 심층 면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 수집 방법 가운데서 면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관찰은 또 다음번에 제가 좀 더 현장 관찰을 심도 있게 또 자세히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강의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왜 우리는 면담해야 될까? 두 번째가 이 면담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가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 형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네 번째가 이 면담의 종류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가 면담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섯 꼭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적연구에서는 왜 면담 방법을 사용할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적 연구는 통계학적 연구입니다. 통계학적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를 했다면 내가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무슨 프로그램의 개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피실험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피실험자를 모집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봐야 됩니다. 돌려봐야 됩니다. 돌려보고 난 이후에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래서 효과성을 따지는 것은 바로 체크리스트, 검사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통계학적이고 숫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난번 강의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질적 연구는 언어로 표현됩니다. 이야기로 표현됩니다. 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친척 면담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면담이 들어갑니다. 이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삶이나 연구 참여자의 생각이나 연구 참여자의 관점이나 또 연구 참여자가 어떤 현상의 경험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연구자가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면담법입니다. 면담은요,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연구 참여자의 관점이나 연구 참여자 자신의 신념 등을,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면담은요,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은 목적 있는 대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터뷰를 생각해 보세요. 인터뷰를 면접이라 말하기도 면담이라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내가 누군가를 면담을 한다? 목적 있잖아요. 그래서 면담은 이랍니다.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목적을 가진 대화이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은 자료 수집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이면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는데 왜 우리는 면담을 해야 하는가? 오늘 강의를 듣는 이 질적 연구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적 연구에서 왜 면담이 중요할까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적 연구에서 왜 면담이 중요할까? 담자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자가 얼굴 면자에다가 담자가 이야기 담자입니다. 자, 여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면담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꺼내낸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꺼내낸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야기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말은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말은 생각을 분명하게 합니다. 말은 우리 감성에 영향을 줍니다. 말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이라고 했지만 이야기로 변형하면 됩니다. 이야기는 연구 참여자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야기는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이야기는 연구 참여자의 감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야기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식의 경험을, 의식 상태에 있는 경험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그 경험을 자기가 하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식 세계에 있는 것을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앞서는지 사건들을 연결하기도 하고 내가 사건들을 선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야기의 4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건, 인물, 배경, 플롯, 구상입니다. 모든 내러티브에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가 면담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내용을 선별하기도 하고 중요성을 선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은 뒤로 물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야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왜 실제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에서 면담을 왜 하는가라고 할 때 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들어가 볼까요? 질적 연구에서 면담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이런 질문 해봅니다. 이 질적 연구를 공부하고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아니요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의 목적은 세 가지가 아니다. 또 첫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 연구에서 하는 것이 면담이 내가 그 연구자가 어떤 질문을 해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니요. 내가 세워놓은 연구 가설을 검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질적 연구에서 면담은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노입니다. 오히려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의 목적은 그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삶에 대한 관심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관심이 면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최우선 관심은 연구자가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일단은 내가 자료 수집 단계에 들어가면 이것을 괄호박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공을 했던 사회복지학을 했던 간호학을 했던 또 아니면 심리 상담을 했던 교육학을 했던 사회학을 했던 간에 연구자가 이 자료 수집에 들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나 나의 노하우는 내가 삶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로박을 치고 내가 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삶에 들어갔을 때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자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연구자의 태도 중에 최고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개개인의 이야기는 대단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이야기가 대단히 가치 있고 연구에서 아주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연구 참여자가 들려주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는 부호로도 숫자로 부호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숫자로 부호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의미와 또한 사건 배열과 내용을 이야기로 드러낸다. 그러면 그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연구자가 이야기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자료가 있어야 된다. 원자료는 연구 참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러면 면담은 뭐냐?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가고 부여해 왔는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면담법입니다. 그래서 면담은 이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 연구자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답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정이라 증명해내고자 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은 아닙니다. 그럼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은 단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의 기술을 통하여서 연구자가 자기 얘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법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인 가장 기본적인 상담 기술인 면담법을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질적 연구에서 면담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질적 연구자는 베이직 카운슬링 스킬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 제가 볼 때 베이직 카운슬링 스킬에 관련된 좋은 책이 뭘까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좀 거꾸로 빛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 이 책이 참 좋습니다. 이 연구 참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는 하나의 좋은 기술이 질문법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어떻게 면담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썼습니다. 저자는 박민수고 출판사는 시그마 북스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입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면담의 지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담의 지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해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행동에 속하는 것이 비언어적 메시지 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몸짓 언어, 그 사람의 음성 언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연구 참여자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이해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뭘 보고 이해할까? 연구 참여자의 행동과 연구 참여자의 삶이나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즉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보고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듣던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저 교수님이 물을 마시는 것 보니까 목이 마르구나. 또 B라는 사람은 교수님이 물을 마시는 것 보니까 목이 아프구나. 또 어떤 사람은 C라는 사람은 저 교수님이 물을 마시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행동에 대해서 이해시키려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이 행동을 내가 물을 마시는 연구 참여자의 물을 마시는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저의 맥락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맥락이라 컨텍스트입니다. 즉 바로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이 장면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이야기 구성도 썼잖아요. 인물, 사건, 배경 이 좀 앞뒤 전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의 행동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저분은 물을 마시고 있을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맥락 안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면담입니다. 그래서 이 면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내담자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담자와 내담자 행하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사건이나 연구 참여자의 행동이나 연구 참여자의 문화나 연구 참여자의 생애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맥락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면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슈츠라는 학자가 말했듯이 면담의 지침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둘째, 그러면 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이해하는 방법이 뭘까? 그의 행동을 관찰하자. 관찰을 통하여서 연구 참여자를 이해하자. 그러나 그 관찰을 통한 행동,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관찰을 통해서 이해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이해다. 나의 연구자의 해석이다. 이럴 때 연구자의 해석이다. 셋째, 그러면 이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사건이나 행동이나 그의 삶을 연구 참여자의 전 맥락을 통하여서 그 행동의 맥락 안에서 그것을 의미를 발견하자, 이해하자. 그 맥락 안에서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이 뭘까? 내담자가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삶의 이야기 컨텍스트 안에서 내담자가 들려주는 컨텍스트 안에서 내담자가 행한 그 행동이나 내담자가 경험한 그 사건이나 내담자가 살아온 삶 전체를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면담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그 행동이 일어난 맥락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면담입니다. 그걸 또 아시나요? 질적 연구에서는요, 글쓰기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기술 또는 서술, 두 번째가 분석, 세 번째 단계가 해석입니다. 이것도 또 뒤에 글쓰기 단계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석하는 데는요,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할 수 있으면 직접 인터뷰하고, 연구자가 할 수 있으면 연구 참여자와 직접 인터뷰하고 직접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현장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연구 참여자가 들려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그가 직접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가 들려주는 그 삶의 전체 컨텍스트, 삶의 이야기의 전체 컨텍스트, 맥락 안에서 그가 경험한 사건이나 경험이나 행동을 내가 연구자가 이해하고 이해한 가운데서 해석해내야 그것이 참 좋은 질적 연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왜 우리는 연구할 때 면담을 잘 하지 않을까요?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면담을 잘 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또 어떤 질적 연구들을 보면 면담이
단해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례를 단해,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시간도 굉장히 짧게. 이렇게 왜 질적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면담을 안 하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많은 경비가 듭니다. 또 사실 연구 참여자에게 시간을 내달라 하는 것도 참 요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적 연구를 공부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 가운데서도, 경제적 제약 가운데서, 시간적 제약 가운데서도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이 중요하다 합니다. 왜냐하면요,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을, 그들의 삶을 면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담을 할 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 what이란 질문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how란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는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물음표를 하십시오. 이 개방형 질문은 10개짜죠. 개방형 질문을 해주면 연구 참여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at, 무엇이란 어떤, 이런 질문을 해주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내용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사건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what이란 질문은 그 연구 참여자에게 사건이나 내용이나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how,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 연구 참여자가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된 동기나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 참여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거나 하면 이렇게 합니다. 무엇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하면 그 연구 참여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 동기나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뭐겠습니까?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할 때 마침표 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내가 질문으로 끝났기, 연구자가 물음표로 마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겠습니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계속 자기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연구 참여자가 마음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자료도 많이 얻을 겁니다. 좋은 자료를 모아야 좋은 논문이 나옵니다. 네 번째, 면담의 형식입니다. 면담의 형식은 크게 우리가 면담의 형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화 면담과 방구조화 면담과 비구조화 면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조화 면담하면
답을 알고 있는 면담이 구조화 면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체크리스트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도구 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조화 면담입니다. 사실 질적 연구에서는 구조화 면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방구조화 면담은 뭐냐? 방구조화 면담은 연구자가 질문 내용을 이미 만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구자가 면담할 내용을 이미 순서대로 질문 내용을 준비하고 그 질문 내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질문 내용을 들고 이 면담 시간에 연구 참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반입니다. 반 구조하니까 구조가 반입니다. 연구자가 질문 내용을 갖고 들어갔지만 연구 참여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연구자가 질문하지만 연구 참여자는 자유롭게 얘기한다. 그래 연구 참여자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반응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것이 방구조화입니다. 질문 내용을 갖고 연구자는 질문 내용을 갖고 있고 연구 참여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이것이 방구조화입니다. 이 방구조화 이 면담법이 질적 연구에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구조화입니다. 비구조화, 아닐 비자입니다. 구조가 없다. 구조가 없다는 것은 연구자가 무엇을 질문할지, 어떤 것을 질문할지 질문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연구자는 나는 모른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모른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 연구 참여자를 만나서 면담을 진행하는 것, 이것이 비구조화입니다. 자, 이것도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방구조화는 연구자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흠이라고 합니다. 앞선자.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방구조화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미 연구자가 선험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선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연구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연구 참여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미 연구자가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하려고 현상학 연구를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발표되고 있는 현상학적 연구들을 보면 더러더러는 방구조화 질문법을 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구조화는요, 그래서 방구조화나 비구조화, 그래서 현상학적 연구에서 할 수 있으면 비구조화 질문을 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 면담의 형식인데, 또 하나의 크게 방구조화, 비구조화, 구조화 면담, 또 하나의 또 이 면담법인데요. 이걸 일명 대화로서의 면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서의 면담은요, 그냥 아무 것 없이 이래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특별히 연구 주제도 없습니다. 선생님들, 연구 주제도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목적도 없이 이래 만나서
차를 한잔하면서 커피 한잔하면서 이렇게 돌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편하게 아주 편하죠.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이 대화라서 면담은요, 면담 내용에 구체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는요, 연구 주제도 모릅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가 떨어지느냐? 연구 참여자의 뭐랄까? 어떤 의식이랄까? 연구 참여자의 사명감이랄까? 이것이 없이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서 면담은 문화기술주에서는 편안하게 그들의 삶에서 들어가서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한 1년간 현지인이 되어 사니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많은 뭐 현상학적 연구나 또 여러분 근거 이론이나 또 사례 연구나 협의적 질적 연구 이런 데 할 때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여러분 또 생애사 연구 있잖아요. 이 생애사 연구에서의 면담이 생애사 면담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한 사람의 과거의 삶을 전체적 그리고 연대의 기적으로 하는 면담이다. 그런 얘기는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보고자 하는 것이 다섯 번째로 면담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또 이 집단 상담 이런 책들이나 또 프로그램 개발 이런 책들을 보면 이 면담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출판했습니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면담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면담의 형식이 종류가 일반 제보자 면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1대1 면담이죠. 1대1 면담. 연구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 1대1 면담이고 또 하나 여러분 연구자가 실제 연구를 할 때에 내가 혹시 현장에 들어가고 그 조직 관리자를 만납니다. 조직 관리자와 만남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조직 관리자와 면담하는 것을 조직 관리자 면담합니다. 세 번째가 집단 면담입니다. 그룹 면담이라고 말하죠. 그룹 면담. 그룹 면담은 연구자는 한 명인데 연구 참여자가 두세 사람 이상을 그룹 면담이라 합니다. 이럴 때는 혹시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나 또 혼자 상담 면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에게는 이 집단 면담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는 이 집단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역동성에 대한 선이해가 되어 있으면 하기 가지고 아주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전화 상담입니다. 이 전화 상담은 사실 잘 구조화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화 상담을 하면 소리를 통해서만이 그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에 잘 질문지를 잘 구조화해야 되고 또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에 따라서 이 순서도 구조화시키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면담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핵심 주제 면담입니다. 이것은요, 동일 집단을 말합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 집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는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연구자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조정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교육학 쪽에서 많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개발 쪽에서도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핵심 주제, 초점 집단 이럴 때는 핵심 주제 면담 또는 초점 집단 면담 이렇게도 말하는데, 포커스 그룹에서는 이 연구 참여자들이, 집단원들이 한 7에서 10명이 가장 좋은 집단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꿈의 숫자는 7명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집단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최근에 이 온라인 상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메일을 통해서도 인터뷰가 가능하고,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 인터뷰 가능하고, 또 요즘에 이 화상을 통해서 이 면담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면담을 할 때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뭐 이메일이나 어떤 SNS나 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사고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편안하게 잘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괜찮고, SNS도 괜찮고, 뭐 카카오톡도 괜찮고, 위챗도 괜찮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굉장히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으니까 화상을 통해서 인터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면담의 방법입니다. 면담의 방법에서는 4개의 구조가 효과적이다, 이런 말합니다. 면담을 할 때 4 구조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4 구조. 첫 번째 면담에서는 그 사람의 생애사 중심으로 들으라. 이것이 굉장히 좋다. 생애사 중심. 그 사람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쉽게 말하면 과거의 경험, 배경에 대해서 편안하게 그냥 뭐 인터뷰한다, 이런 참보다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되겠는가, 연구 참여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애사를 중심으로 이 경험을 생애사 맥락 안에서 이해하자. 내가 이래야 됩니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자를 이해하자. 연구 참여자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자. 그의 생애사를 이해하자. 그의 경험의 과정을 이해하자. 이게 첫 번째 면담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의 과업이고, 두 번째 면담에서는 그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에 관련된 삶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현재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두 번째 면담에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면담은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 현재의 삶, 과거의 삶, 첫 번째 과거의 삶, 두 번째 현재의 삶, 첫 번째 이 주변의 이야기,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면, 두 번째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현재의 그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두 번째 면담이라면, 세 번째 면담에서는요, 과거의 삶이나 현재의 경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해 보도록 도와주는 면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인지적, 정서적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떤 미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봅시다. 면담의 구조는 크게 세 구조를 나눈다. 첫 번째 상담에서는 생애사에 관련된 면담을 중심으로 하라. 두 번째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면담을 하라. 세 번째는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도와주는 면담을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요. 면담의 횟수와 시간과 길이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이란 책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담의 시간은 90분이 가장 적절하다 이 얘기합니다. 90분보다 너무 길어도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연구 참여자가 한 40분 30분 하면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넣으려고 하는데 끝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할 때도 그 연구 참여자가 이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라포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자기를 이야기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90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면담의 횟수에 가장 좋은 횟수는 뭘까 했을 때 3배는 면담이라고 말합니다. 최소 3번.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삶의 의기를 우리가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요. 생애에서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요. 현재의 경험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과거의 어떤 생애사와 현재의 경험에 대해 의미 부여하는 것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단회로 가능해요? 2번으로 가능해요?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논문으로 보면 한 번 면담 시간이 120분, 2시간, 3시간 가는 거예요. 우와. 어떤 건 20분, 30분에. 횟수가 2, 3회로 끝. 한 번 단회 면담. 자, 다시 여러분의 연구에 여러분의 질적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밀한 부분 절차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나 심사위원 교수에게 여러분이 디펜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질적 연구를 모르는 분이 너는 어떻게 3번 면담으로 야 이거 연구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면담의 책을 보면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3번 면담 그것도 90분에서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담의 길이는 어떻게 할까? 한 번에 3번 만날까? 헛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클리가 좋다 이런 말입니다. 매주 한 번씩. 또 어떤 책에는 간격을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저는 3일에 한 번씩도 괜찮다 보고 위클리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괜찮다 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3일에 한 번씩 만났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 면담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연구 참여자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연구자도 녹취록을 풉니다. 연구 참여를 생각해 봅니다. 그 두 번째 면담 가서는 비구조와 면담을 하더라도 두 번째 면담에 가서는 이 첫 번째 면담을 통해서 조금 더 깔때기 기법으로 줄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3일에 간격을 3일에 한 번씩이나 위클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면담 사이에 관련성이 있지 않도록. 자, 여기서 그러나 면담의 세계에는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이것이 절대적이자 하면 질적 연구의 기본 정신에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겁니다. 이 면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반복할 수 있다는 것. 문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 방법을 공부하고 질적 연구로 논문을 쓰고자 하신 분들은 면담에서도 합리적인 절차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면담의 구조와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생애 사람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나의 경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나의 생에서와 현재 나의 삶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면담 기술을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질적 연구 방문론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적 연구 방법에서 자료 수집의 하나인 면담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질적 연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